콘테가 떠나자 손흥민이 살아났다. 손흥민은 1일 영국 리버풀 안필드에서 열린 원정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명활약을 펼쳤습니다. 최근 2경기 연속골이자 리그 10호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이로써 2016-17 시즌 이후 7시즌 연속 2자릿수 득점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EPL 역사상 단 10명만 기록한 대기록으로 손흥민은 역사를 써냈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리그 5경기에서 4골 1도움을 기록 중인데 시즌 초반 4골을 넣기까지 16경기가 걸렸던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3월부터 최근 10경기에서 7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해 득점왕 시절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의 페이스가 살아나는 시점이 정확히 콘테 감독의 사임 이후인데 스텔리니와 메이슨 체즈에서 공격적으로 기용되면서 손흥민은 완전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에게 현지에서 에이징 커브가 찾아왔다거나 기량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감독과 전술이 달라지면서 바로 골을 다시 넣고 있다는 사실은 그동안 진정 무엇이 잘못이었는지를 증명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번 리버풀전에서도 전반 15분 3실점을 하면서 뉴캐슬전의 악몽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3실점을 하고 나서 해리 케인의 표정은 어두워졌고 경기 종료 후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고서 영국 BBC는 올여름 해리 케인이 99% 토트넘을 떠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토트넘에서 더 많은 골을 넣고 싶다 라고 발언하면서 팀에 집중하겠다고 한 손흥민은 3실점을 한 이후에도 정신을 놓지 않고 승부를 되돌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손흥민의 이 발언을 놓고 팀의 잔류를 희망한 것으로 보았지만 일각에서는 우선 팀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어찌되었던 손흥민의 이 발언은 지금 무너져가는 토트넘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사실 토트넘의 무너진 멘탈을 부여잡고 3대3 극적인 동점골까지 이끈 데는 손흥민의 힘이 절대적이었습니다. 3골을 실점한 이후에 손흥민은 리버풀의 라인을 무너뜨리며 뒷공간을 향해 엄청나게 뛰었는데 전반 29분 토트넘의 역습에서 케인이 달려드는 손흥민에게 패스했으나 안타깝게 발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케인이 오프사이드였습니다. 전반 38분 케인이 박스 쪽으로 뛰어드는 손흥민에게 절묘하게 패스했고 손흥민이 한 명의 수비수와 골키퍼까지 제치고 슈팅을 했으나 뒤에서 버티던 반다이크에게 막혔습니다. 풋볼 런던은 이 장면을 두고 반다이크에게 막힌 것은 거의 득점에 가까운 장면이었다며 후반 초반 골대를 향해 날린 슛도 골대를 때렸다. 거의 득점을 추가할 뻔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과거와 같이 수비 라인 뒷공간을 위협하는 손흥민의 스피드에 리버풀의 수비진들은 허둥지둥 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을 메잘라로 쓰던 콘테 감독과 달리 메이슨 감독 대행은 손흥민을 공격적으로 기용해서 리버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해리 케인이 전반 40분 이반 페리시치의 역습 크로스를 왼발 발리슛으로 멋지게 넣으며 반격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이외에도 손흥민을 앞세운 토트넘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전반 43분 리버풀의 포백 라인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질주하는 손흥민이 공을 잡더니 수비수 5명 사이에서 손흥민은 왼발 가마차기 슛을 했습니다. 이 공이 비록 골퍼스트를 맞고 나와서 아쉬움을 주었지만 일본 클럽 감독은 손흥민의 슛이 골대로 맞고 안 들어가자 한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클럽 감독은 수비 라인이 뚫린 직후 적어보라는 듯 손가락으로 손흥민을 가리켰습니다. 허탈한 웃음 속에 자신이 조심하라고 했던 손흥민을 막지 못한 수비진에 대한 씁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손흥민에게 이 같은 방식으로 당해왔던 클럽 감독은 이날도 손흥민을 견제했지만 또다시 똑같이 당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후반이 시작되자 손흥민의 기세는 더욱 올라갔는데 후반 53분 클루셉스키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날카로운 오른발 중거리 슈팅이 골 기둥에 맞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후반 76분 로메르 롱패스가 수비라인 뒷공간을 향해 뛰는 손흥민에게 절묘하게 연결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멋진 퍼스트 터치로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만들었고 침착한 마무리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게리 네빌은 로메로의 패스가 대단했다. 그리고 손흥민의 퍼스트 터치가 원더풀했다. 초반 15분에 3골을 허용했던 후의 상황 기록은 믿기지 않는다 라고 놀라웠습니다. 팬들은 이 장면에서 로메로의 패스에 박수를 보냈는데 국내 팬들은 이번 시즌 소니한테 거의 패스가 가지 않아도 어떻게든 한 번이라도 소니에게 더 패스를 주려고 했던 유일한 선수가 바로 로메로라면서 이 패스에도 감격했습니다. 실제로 로메로는 손흥민을 사랑한다고 할 정도로 절친한데 누구보다 손흥민의 스피드와 골 결정력을 믿어주는 동료였습니다.
지난 시즌은 손흥민에게 이 같은 롱패스를 자주 했던 로메로였는데 콘테 감독이 전술화 해서 자주 시도하지 못하더니 콘테가 떠난 후에 다시 이 같은 절묘한 롱패스로 지난 시즌과 같은 손흥민이 골을 넣게 도왔습니다. 이어서 손흥민은 후반 추가 시간 47분에 예리한 프리킥으로 히살리송의 동점 헤더골을 도왔습니다. 시즌 내내 득점 없이 소가리를 했던 히살리송은 위기의 순간 토트넘 데뷔골을 신고하고는 포효했습니다. 무려 8개월 22경기 동안 리그골을 넣지 못했던 히살리송은 손흥민의 기막힌 프리킥골을 골로 연결하며 그동안의 서름을 날렸습니다. 골을 넣고 손흥민과 진하게 포옹하며 둘이 함께 고개를 위아래로 튕기는 비둘기 세리머니를 함께 추는 장면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히살리송은 지난 월드컵 16강전에서 한국을 만나 대승을 거두고 자축하지 않고 손흥민에게 찾아와서 얼굴이 괜찮냐고 물어봤고, 경기 후 인터뷰에서 써니가 월드컵에 오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또 그것이 손흥민이 영웅인 이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선수다 라고 답한 뒤 엄지척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많은 이들은 히살리송도 브라질 대표팀에서는 훨훨 날면서 토트넘에서는 골이 나질 않고 있었는데 이 또한 콘테 감독의 전술 때문이 아니냐고 의문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측면 공격을 중시하는 콘테 감독의 전술화에서 히살리송은 중앙에서 몸싸움에 대한 부담감이 커졌고 이것이 부상이나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경기에서 3대1로 이길 때 손흥민과 히살리송이 함께 폭풍 활약을 하며 새로운 콤비가 떴다고 했는데 이제 손흥민이 살아나면서 히살리송도 부활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지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표현한 로메로와 히살리송과 함께 콘테 감독이 떠난 이후 팀을 되살리는 선봉장이 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이 골을 넣고 이후 히살리송의 골을 어시스트하고도 여유를 부리지 않고 서두르는 모습을 인상 깊게 보았는데, 한 토트넘 팬은 소니는 동점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아끼며 팀이 역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를 위해 달렸고 팀 선수들을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의 역습과 골 결정력을 살린 공격적인 기용은 팀 전체를 살렸습니다. 밀슨 감독 대행은 후반 막바지 시간에는 아예 히살리송과 손흥민이 투톱을 이루고 케인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내려서 볼 배급을 시도하게 해서 리버풀 수비진을 교란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기 후 시즌 내내 많은 비판을 받던 손흥민의 폼이 문제가 아니라 전술 때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증명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메이슨 감독 대행은 직전 맨유전 이후 손흥민은 공격적으로 나서면 얼마든지 골을 넣을 수 있는 최고의 선수라고 말했는데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날 형편없는 수비만 아니었으면 손흥민의 활약이 더욱 빛을 발했을 텐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한 토트넘 팬은 이날 경기를 보고 오늘 파이팅을 보여준 선수 중 한 명인 소니 1어시스트 1골, 토트넘이 이기면 MOM이었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극장 결승골로 토트넘의 치명타를 날린 리버풀의 디오고 조타는 경기 중 가장 힘든 순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EPL은 정말 힘든 리그다. 손흥민의 골은 토트넘에게 자신감을 주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